5월 5일 어린이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이번 주 연준의 금리 관련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기 있는 미국 영영처럼 힘차고 파이팅 넘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응원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관련된 미팅은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에 잡혀 있습니다. 어버이날 새벽 3시 정도 해가지고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금리 관련된 결정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은 GDP가 역성장했다라는 거. 밤에 노동시장 보고서가 좋게 나와버려가지고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금리 동결로 확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은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고 자상한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근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암호화폐를 원한다. 즉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부흥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를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고 채굴도 금지시킨 나라이긴 한데요. 어째서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은 본인이 가족들과 함께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데 대놓고 암호화폐 산업을 밀어주긴 좀 무안하니까 중국을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진짜 속내는 모르지만 일단은 암호화폐 대통령,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대통령임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클 셀러, 이번 주에도 지치지 않고 비트코인 매수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정도 되면은 스트래터지가 평단 몇에 비트코인 몇 개에 매입했다라는 발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 매입 발표를 하게 되면 비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그건 잘못된 이 상식이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흡수를 해주는데 어떻게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느냐. 특히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었을 때 스트래터지가 비트를 꾸준히 매입하지 않았었다면 그 하락폭이 더 컸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긁어 모으는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물론 당연히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꾸준히 비트를 매입을 해준다라는 거 타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물량을 닥닥 긁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ETF들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블랙락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저번 주 비트코인 채굴 물량 항상 똑같죠. 3150개. 다음 반감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3150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될 것인데 저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몇 개의 비트를 사들였느냐? 18644개. 채굴 물량보다 5배가 많은 수요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저번 주에 스트래터지가 사들인 물량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좀씩 샀죠. 이걸 전부 다 합산을 하게 된다면 채굴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요가 비트코인을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의 수요가 지속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몇 달 안에 큰 가격 상승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롬 파월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약 40-50분 전쯤에 한 고래가 비트코인 대형 숏 포지션을 오픈을 했다라고 하네요. 1억 1900만 달러치 상당의 숏 포지션, 레버리지는 40배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내부장가? 이 사람 청산시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 모습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추가적인 숏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가 어떻게 그 이후에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9600달러 선이 정말 중요한 가격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해당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거나 혹은 무너지게 된다면 85,000달러까지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그 자리 91,000달러, 90,000달러 자리는 CME 갭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CME 갭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는 시나리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물론 밑에 있는 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 생긴 위에 있는 갭도 있습니다. 96,880달러대 갭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메꾸려고 먼저 올라갈 그런 공산도 있겠죠. 아니 그럼 지금 위로 간다는 거야? 아래로 간다는 거야? 모르죠.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크립토 뉴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연준
금리 발표라든지 기업 실적 보고 등이 변동성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일단 비트코인 유동성 맵을 보면은 98,000달러대에 굉장히 많은 숏쟁이들이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걸 한번 먹으러 갈 가능성도 고려를 해보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먼저 롱으로 가는 시나리오, 내려갔다가 지지 확인받고 주요 지지 구간 위까지 올라왔을 때, 그렇게 올라왔을 때 롱을 볼 수가 있겠으며, 반대로 숏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다시 못 올라왔을 때, 지지 구간이 저항이 되었을 때 이거 확인하고 숏을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함과 동시에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비트가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이번 주에 비트코인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ETF는 많은 양의 비트를 이번에 또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신나는 한 주가 펼쳐집니다. 연휴 때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면서 시장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입니다. 어제 주 소식이 되었었던 워렌 버핏 올해 말에 CEO 자리에서 은퇴를 한다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만한 소식인데, 짐 크레이머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인데, 그 전에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고점을 좀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 발생하기 전에 나 좀 나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즈아.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키르기스탄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가지고 키르기스탄 내 암호화폐 지불 및 시민들에게 블록체인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바이낸스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 키르기스탄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한국은 뭐 하는 거임? 진짜 답답합니다. 자, 다음으로 트론 소셜미디어가 해킹당했습니다. 트위터가 일단 털렸는데 관련된 피해 상황이라든지 정확하게 보고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는 오픈 AI의 창업자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에 또 투자를 잔뜩 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그의 월드코인이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월드코인이 어떤 협의라든지 연동이 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 챗 GPT 사용료를 내는데 월드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의 관계는 좋지 않다라고 하죠. 소송전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상승했었던 알트코인들 몇 가지 차트들이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는데, 첫 번째로는 하이퍼리퀴드 하이브입니다. 저항까지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항을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저항에 막혀가지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용소숨 치듯이 개떡상을 했는데 저항에 딱 막혔습니다. 해당 저항을 뒤집을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그러나 뚫을 수 없다라면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위입니다. 이번에 또 수위에 물렸다라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릴벤 분석가 수위가 조정받는다라면 한 2달러 80센트부터 한번 매수를 받아봄직하지 않겠느냐. 뭐 당연히 비트코인을 따라가겠는데 비트가 크게 반등한다라면은 지금 자리부터 반등도 가능하겠지만은 위의 저항에는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비트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제롬 파월.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권력을 갖게 된 남자 제롬 파월의 입에 이번 주 운명이 달려있다. 제롬 파월이 부드럽고 자상한 비둘기 같은 모습 이번 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그래도 기대 정도 혹은 희망 정도는 가져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도움되셨다면 광주 떼까지야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특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